요즘 들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왠지 모르게 상대가 한 발짝 물러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직접적으로 냄새 난다는 말은 안 하지만 짧아진 대화, 어색한 미소, 그리고 슬쩍 돌아서는 그 순간들, 그게 은근히 마음에 남죠. 내가 혹시 입냄새 때문인가? 그 생각이 한번 들면 그다음부턴 말하는 게 괜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 입냄새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도 말하기가 참 어렵죠. 입에서 냄새가 좀 나요. 이 말을 누가 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모른 척 그냥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말 하죠. 양치질을 더 자주 하세요. 가글을 하세요. 민트나 구강청결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해도 해결 안 되는 경우 많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양치도 하고 치실도 쓰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나는 걸까? 저는 20년 넘게 구강질환과 입냄새로 고민하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치약도 바꿔보고 구강청결제도 써봤는데 왜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속 세균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치약, 가글, 청량캔디, 이건 다 잠깐 숨겨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사실 입냄새는 입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세균이 숨쉬는 냄새예요. 혀 위나 잇몸 사이, 그리고 치아 틈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 한번 자리 잡으면 일반 치약이나 양치로는 거의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 양치를 해도 잠깐 개운했다가 금세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할 이 재료로 치약에 단 한 방울만 섞어서 양치하면 2에서 3일 만에 냄새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한 분들은 일주일 안에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텁텁하지 않고 뱃속에서 올라오던 그 냄새까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 재료는 입속 세균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잡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취는 물론이고 잇몸 염증, 구강 건조증, 심지어 혀 백태까지 동시에 개선됩니다.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건 이미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연살균제로 인정받은 성분이에요. 병원에서도 가볍게 쓰는 사람 꽤 많습니다. 혹시 지금 양치해도 냄새가 금방 올라오거나 입이 자꾸 마르고 혀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인생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입냄새 때문에 고민 중이신 가족이 있다면 댓글로 연령대나 증상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치약만 쓰시는지 치약에 무언가를 같이 쓰시는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입안에 세균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무려 700종 이상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냄새나는 가스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황화수소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썩은 달걀 냄새, 그 역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혀 위에도 백태가 끼잖아요. 그게 바로 세균의 둥지입니다. 혀 백태 속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입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침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침은 입안을 씻어주는 천연 세정제인데 나이가 들수록 침샘이 약해져요. 그러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혀는 더 하얘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입에서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걸 그냥 가글로 가리면 잠깐은 괜찮지만 다시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세균을 죽인 게 아니라 냄새만 잠깐 덮은 거니까요. 그래서 입냄새를 잡으려면 세균이 숨는 곳, 혀와 잇몸 사이, 치아 뿌리까지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균만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균도 있습니다. 특히 혀나 입천장에 하얗게 일어난 막 같은 거, 그거 대부분 곰팡이예요. 이 곰팡이는 일반 치약으론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양치 열심히 했는데도 냄새나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케이스예요. 그럼 이런 세균과 곰팡이를 어떻게 한 번에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찾은 방법은 너무 간단했어요. 병원약도 아니고 구강청결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균과 곰팡이를 동시에 죽이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방울의 재료입니다. 이건 자연에서 온 성분이고 오래전부터 의사들이 상처 소독이나 감염 치료에 사용해 왔던 물질이에요. 무색무취에 가까운데 세균이랑 곰팡이에 닿으면 아주 빠르게 세포벽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치약에 단 한 방울 섞어서 양치하는 걸 추천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냄새는 물론이고 입마름, 잇몸 통증, 백태까지 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 한 가지 재료가 입속 세균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화학약품이 아니라 천연 오일이라서 매일 써도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이제 바로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티트리 오일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피부에 바르거나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티트리 오일이 피부뿐 아니라 입속 세균과 곰팡이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호주에서 자생하는 나무 티트리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인데요. 호주 원주민들은 예전부터 이 나무 잎을 상처에 붙이거나 끓여서 입안은 헹구는 데 썼습니다. 티트리에는 테르피넨 포올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세균의 세포벽을 스스로 녹여버립니다. 마치 비누 거품이 기름때를 녹이듯 세균막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다시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티트리 오일이 곰팡이균에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입안에는 칸디다균이라는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데 이게 많아지면 혀에 하얀 막이 끼고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도 심해집니다. 그런데 티트리 오일은 이 곰팡이를 직접 공격해 수시간 안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입속 환경 자체를 정화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관찰했을 때 티트리 오일을 사용한 분들은 2, 3일 만에 혀 백태가 줄고 침이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입안이 마르지 않으니까 세균이 붙을 곳이 사라졌죠. 게다가 입냄새의 근본 원인 황화수소를 거의 80% 이상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방울로 입속 세균, 곰팡이, 냄새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예요. 어렵게 들리시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입속에 곰팡이 잡는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바르거나 삼키는 게 아니라 치약에 한 방울 섞어서 양치만 하면 됩니다. 치약 한 줄 짜시고 거기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딱. 그 다음 평소처럼 양치하세요. 거품이 나면서 입안 구석구석으로 티트리 성분이 퍼지죠. 그럼 세균과 곰팡이들이 단숨에 약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해요. 아침엔 밤새 쌓인 세균을 없애고 밤엔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를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일인데 삼켜도 돼요? 이런 질문 많아요. 티트리 오일은 농도가 진하면 자극이 있으니까 한 방울 이상은 절대 금지. 그냥 치약에 살짝 묻히는 정도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입안을 헹굴 땐 반드시 물로 헹궈 주셔야 해요. 삼키는 건 안 되고 가글 후엔 꼭 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아무 티트리 오일이나 안 됩니다. 식용 등급 혹은 구강용 표시가 있는 순수 100% 티트리 오일만 사용하세요. 향초용, 방향제용은 절대 안 됩니다. 시중에서 아로마 오일로 파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은 섞인 제품이에요. 그건 입에 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산 100% 티트리 오일을 추천드려요. 한 병이면 1년은 씁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이 방법도 있어요. 칫솔질이 끝난 다음 컵에 미지근한 물을 반쯤 채우고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그걸로 각을 30초만 해보세요. 하루 2번, 단 일주일만 해도 입안 냄새가 80%는 줄어듭니다. 입이 개운하고 혀 백태도 줄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져요.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도 냄새가 안 나요. 이게 바로 티트리 오일의 위력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입냄새만 잡는 게 아닙니다. 티트리 오일은 잇몸 염증도 진정시키고 구강 건조도 완화해 줍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혀가 따갑거나 잇몸이 시큰거리는 분들이 오일 한 방울이면 금세 편안해집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오일이 아니라 입속 환경을 리셋하는 자연의 약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이 슬슬 움직이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있죠. 티트리 오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효과는 좋은데 사용법을 잘못 알고 계세요. 많이 쓰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한 방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진하다고 효과가 세지는 게 아니라 자극만 세집니다.
가글로 하실 때는 컵에 미지근한 물 넣고 그 안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절대 2방울 넣지 마세요. 그 다음 30초 정도 헹군 후 꼭 뱉으셔야 합니다. 입안 살균용으로만 쓰세요. 헹군 후에는 반드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공복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입안이 건조할 때 바로 사용하면 자극이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양치 후나 식사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잇몸이 약하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으신 분은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해 보세요. 적응되면 하루 2번으로 늘리면 됩니다.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있으신 분들 이 오일 정말 좋습니다. 틀니는 세균이 자라기 쉬운 곳이에요. 매일 밤 세척할 때 물컵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넣고 틀니를 10분 담가두세요. 살균 효과가 탁월해서 냄새와 곰팡이가 싹 사라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담그면 금속 부분이 변색될 수 있으니 10분 이상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오일은 반드시 보관 잘해야 합니다. 햇빛 닿는 곳에 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 예를 들어 욕실 하단 서랍이나 냉장고 문 쪽이 좋아요. 뚜껑은 꼭 닫아두세요. 공기 중 산소에 닿으면 성분이 약해져요. 자, 이제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죠. 혈압약, 당뇨약 먹는데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약과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다만 입안이 예민하거나 건조증이 심한 분은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짧게 사용하세요. 처음 3일은 적응 기간입니다. 이후에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양치 후 바로 헹구지 말고 티트리 오일 거품이 입안에 조금 더 머물도록 10초만 기다리세요. 그게 끝이에요. 별다른 약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치약 1줄, 티트리 1방울. 그런데요, 이 오일은 구강용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칫솔 살균에도 좋아요. 칫솔 컵 물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밤새 담가두세요.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또 구강 건조증이 심한 분은 물병에 오일 한 방울 넣고 하루 종일 뚜껑 닫은 채로 두세요.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입만 헹구면 됩니다. 입이 텁텁하거나 마를 때 한 모금 헹구고 뱉으면 끝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테스트 먼저 하세요. 손등에 살짝 발라보고 가려움이나 발진이 없으면 입안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전 수칙만 지키면 매일 써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입냄새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딱 한 방울만 써보세요. 내일 아침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티트리 오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알아봤죠? 그럼 이제는 왜 어떤 사람은 금방 다시 냄새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오래 깨끗한가, 그 차이를 알아봐야겠죠? 결국 입냄새는 하루에 한 번 양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전체의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엔 입냄새를 없애려면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 그리고 함께하면 더 좋아지는 루틴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물입니다. 입냄새 잡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물 자주 마시기예요. 입냄새 70%는 입안이 마르면서 생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마시고 커피만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럼 침이 줄어듭니다. 침이 줄면 세균이 신나게 번식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0분에서 20분마다 작게 자주 마셔보세요. 특히 식후, 커피 마신 다음, 양치한 직후, 이때 물 한 모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구강 얘기라면 커피와 담배가 빠질 수 없죠. 선생님, 커피 끊으면 너무 힘들어요. 많이들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끊지 않아도 됩니다. 줄이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하루 2잔 이상이면 입이 바짝 말라요. 그럼 세균은 축제죠. 야, 물기 없다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가능하면 커피 한 잔 마신 뒤 물 한 컵을 꼭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담배는 사실 입냄새의 최악의 원인이죠. 담배 연기 속에 니코틴과 타르가 남아 혀 표면에 눌러붙습니다. 그게 냄새의 원인입니다. 게다가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잇몸 염증을 악화시켜요. 흡연 후 바로 양치하기보다는 물로 먼저 헹군 뒤 5분 정도 지나서 양치하세요. 그게 치아에 자극이 덜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많으세요. 자면서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아침에 입이 마르고 입냄새 심하죠? 그게 바로 입호흡 때문입니다. 코로 숨 쉬는 사람보다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이 입냄새가 2배 이상 많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수면 중 입으로 호흡하는 건 침이 거의 말라버려요. 이럴 땐 수면용 입호흡 방지 테이프 사용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음식 습관이에요. 냄새나는 음식, 마늘, 양파, 젓갈, 커피, 알코올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외로 단 음식, 밀가루 음식도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좋아하는 당분이 바로 그거예요. 단 걸 많이 먹으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서 냄새를 만듭니다. 식사 후엔 단 음식, 과일, 빵 대신 물 한 잔과 양치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의외로 김치나 깍두기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해서 입속 세균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혀 관리도 빠질 수 없죠. 혹시 혀도 관리하는 분들 계신가요? 입냄새의 절반 이상은 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양치할 때 혀를 닦는 분은 10명 중 2명도 안 돼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를 가볍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혀는 아주 민감해요. 아침마다 한 번만 해도 백태가 줄어듭니다. 혀를 닦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한두 번만 쓸어내리듯 닦으세요. 그리고 나서 티트리 가글을 하면 효과가 2배예요. 혀 표면이 깨끗해야 오일이 고르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침 분비도 줄고 입이 더 쉽게 마르거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바뀌면서 입안 세균이 급격히 늘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냄새도 난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되도록 매일 6시간 이상 잠자기 1시간 전엔 핸드폰, 커피, 술 끊으세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이나 허브티 한 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기검진이에요. 입냄새가 오래 간다면 잇몸좌, 충치, 편도결석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치과에서 정기검진만 받아도 90%는 예방됩니다. 입냄새는 질병이 아니라 생활의 신호등이에요. 그 불빛이 켜졌을 때 조금만 관리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티트리 오일, 그냥 양치만 해도 좋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효과가 2~3배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제가 보너스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티트리 오일과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많이들 아시죠?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됩니다. 소금은 입안을 살균하고 티트리는 세균과 곰팡이를 없애죠. 둘이 만나면 정말 강력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걸로 30초만 헹궈보세요. 입속 세균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혀 클리너예요. 아무리 좋은 오일이라도 혀 위에 백태가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티트리 양치 전 혀를 한번 닦아주는 겁니다.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리듯 딱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 티트리 치약으로 양치하면 입안이 훨씬 개운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조금 색다른 방법이에요. 칫솔에 치약을 바르고 티트리 한 방울 넣은 다음 그 위에 코코넛 오일을 아주 살짝 발라보세요. 에이, 기름을 왜 발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코코넛 오일은 입안 점막을 보호하면서 티트리의 자극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오일이 만나면 입속 세균막을 녹이는 힘이 배가 되어 마치 세제와 뜨거운 물이 기름때를 녹이듯이요. 하루 한 번만 해보세요. 입안이 촉촉하고 입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환자분들이 해보시고 가장 피드백이 좋았어요. 시원한 느낌이 좋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약간 스파처럼 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그 위에 수건을 덮고 그 수건을 얼굴에 살짝 덮는 겁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티트리 향을 코와 입으로 들이마셔 보세요. 살균 작용과 함께 코 속 세균, 입 속 세균이 같이 정화됩니다. 이걸 밤에 자기 전에 하면 숨결이 맑아지고 코골이와 입호흡도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입냄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사람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루 딱 5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치약 한 줄, 물 한 컵, 티트리 한 방울,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관리해요. 혹은 이건 진짜 효과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생활 속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